안녕하십니까. 덕콩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문제 총 정리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전자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주소를 클릭하시면 크몽에 오시게 되는데요. 크몽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리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 세 도시의 지리만이 발간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의 연속인데요. 주차와 정차와 일시정지를 꼭 한번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차라는 것은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 어떠한 이유, 몇 개 이유가 있죠.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났다, 그 밖의 사유, 어떠한 사유로든지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 또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차를 떠났습니다.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이 경우를 가리켜서 주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것을 가리켜 주차라고 한다. 그럼 정차는요. 정차에서는 꼭 들어가는 말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상태에 두는 것. 그래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는요. 일시정지는 단 1초라도 바퀴가 서 있는 상태, 굴러가지 않고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정답만 보면 운전 경력이 얼마 이상이라야 합니까? 택시 운전 자격 하시려면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운전 경력이 6개월 이상이라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 기준에 대한 설명. 이 차량 기준이 나오면은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로 나누셔야 하고요. 일반 택시에서 2400cc를 기준으로 2400cc 미만, 2400cc 이상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을 우선 보시면 전기자동차 일반 택시, 전기자동차도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이렇게 있죠. 일반 택시는 6년, 개인 택시는 9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을 보시면 이 전기자동차 일반 택시 6년, 개인 택시 9년 이 부분이 맞는 지문이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이렇게 나눠놓고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경영 소형 있죠. 경영과 소형 이거는 3년 6개월 일반 택시는 개인 택시는 5년 소형 경영이요. 소형 경영이 5년 그리고 2400c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0cc 미만 2400cc 이상 이렇게 되는데 2400cc 미만은 일반 택시는 4년 그 다음에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일반 택시가 6년 개인 택시는요. 경영 소형은 5년 배기량 2400cc 미만은 개인 택시는 7년 9년 전기자동차 9년 이것은 눈두장 찍어놓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104번입니다.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온다면 꼭 이대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도로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표지, 이런 게 나오면 지시를 하는 표시는 뭡니까? 지시표지입니다. 지시표지. 그래서 주의표지 그래가지고 지시를 하는 표지다 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시를 하는 표지는 지시표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들이니까요.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5번입니다. 도로에 설치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다. 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 옆을 지난다.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서행하여야 한다. 서행이란 건 뭐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 아주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행자가 있는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하여야 합니다. 도로 안전지대 또는 차로가 설치되는 좁은 도로,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가 서 있는데 그 옆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행한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재산세 납세 증명은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건강진단서나 운전자격증 사본이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진, 이런 것들은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데 재산세 납세 증명, 그건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때 인공호흡을 하냐 하는 것이죠. 호흡이 없을 때 인공호흡을 하죠. 숨을 쉬고 있는데 인공호흡을 할 필요는 없죠.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라 호흡이 없는 경우에 인공호흡을 합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직업관은, 그냥 이건 봐도 답이 나올 겁니다. 미래지향적 전문능력 중심의 직업관, 미래지향적 전문능력 중심의 직업관이 바람직한 직업관입니다. 움직이는 물체 또는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거, 움직인다.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거나 내가 움직이면서 물체를 바라보는 거,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를 쓰죠. 동체, 시력. 그래서 동체 시력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규 교육, 신규 종사자가 받는 신규 교육, 몇 시간이라고요? 16시간. 신규 교육은 16시간입니다. 교차로 황색 신호 시에 사고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는 차들은 여기서 다 이제 멈춰야겠죠? 신호가 오면. 그럴 때 교차로상에서 전신호 차량과 후신호 차량의 충돌 많이 일어나죠. 여기서부터 파란불인데 바뀔 것 같으니까 속력을 냅니다. 밟습니다. 근데 이미 황색에서 적색까지 왔는데도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전신호에서는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신호 받은 차량이 파란불 보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돌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전신호 차량과 후신호 차량의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교차로에서요. 그 다음에 유턴하는 차량과 이쪽에서 신호받고 오는 차량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횡단보도에서 확 멈추니까 뒷차가 그냥 통과할 줄 알았다가 멈추니까 추돌해버리죠. 뒤를 박아버리죠. 횡단보도 전 앞차 정지 시에 추돌, 이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 이것은 이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는 많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한다는 것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차량 유형이다. 사고 유형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걸 착시현상이라고 하죠.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착시현상이라고 한다. 철길 건너목에서 차가 고장이 났을 때 대처 방법.
자, 여기가 철길입니다. 근데 차가 여기를 건너다가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승객이 1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승객 10명을 내리게 해서 차에서 내리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철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다든가 또 견인차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끌어내야겠죠.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승객을 차로부터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한 상태에서 내리지 않고 견인차가 올 때까지 대기한다. 근데 여기서 기차가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맨 먼저 승객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조치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이미 지문은 봤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상대방과 적당히 협의하에 처리한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합의한다. 아니죠.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 지문들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자세와 거리가 먼 것은 모든 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것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응급 상황인데 모든 일을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 주위에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용 차로로 옳지 않은 것은 버스 전용 차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 차로도 있고 다인승 전용 차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 전용 차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택시 운임 산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택시 운임은 뭡니까? 기본 요금,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리 요금, 그리고 추가로 시간에 따라서 추가 요금,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승차 시간에 따라서 할증 요금, 0시 00부터 4시 00까지는 할증 요금. 그러니까 승차 시간에 따라서도 택시요금 산정이 달라지는 건 맞고요. 운행 시간에 따라서도 요금이 부과되고 운행 거리에 따라서도 부과되죠. 근데 승차 인원은요. 한 사람이 탔든 네 사람이 탔든 똑같은 금액이죠. 승차 인원에 따라서는 택시요금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인 승객이 택시 운전자에게 바라는 점. 신체장애인이 바라는 것 어떤 겁니까? 나를 정상인과 똑같은 고객 대응을 해달라. 이게 신체장애인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과 같은 고객 응대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각각 몇 회씩 반복하는가?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번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3차선에서 차로 구분으로 옳지않은 것. 자, 고속도로입니다. 편도 3차로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추월 차선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1차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차로. 이쪽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1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2차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속도로 3차선에서 차로 구분을 옳지 않은 것은 2차로가 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정지시켜야 할 것을 지각하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차가 가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 걸리까지 시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간을 공주시간, 공주거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그냥 거기서 자동차가 멈춘 게 아니고 찡 미끄러지죠. 스키드마크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 가는 구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제동시간, 제동거리. 그리고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정지거리 또는 정지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린 것은 공주거리, 공주시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동차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요인, 타이어의 마모 정도, 자동차 요인이죠. 노면 상태는요, 도로 요인, 운행 속도는 운전자 요인, 피로도도 운전자 요인, 타이어의 마모 정도는 자동차 요인. 이해가 되셨죠?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서 녹색 신호. 그러면 녹색 신호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합니까? 직진을 받고 있습니다. 직진을 받고 있으면 적당히 어떻게 합니까? 대향차, 마주오는 차들을 대향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보호니까. 대향차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좌회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신호 시에 옆에 있는 차들은 직진하죠. 내 차는 지금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대향차, 마주오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것이죠. 나머지 표현들은 틀린 거예요.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할 수 있다? 안 되죠. 녹색 신호 시에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다? 아니요. 대향차, 마주오는 차가 오지 않을 때. 이것도 틀린 거죠. 비보호 좌회전 위반은 교차로 통행광고 위반이다? 아니죠. 신호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자, 운행계통도 이거 버스 같으면 해야겠죠. 운행계통도 노선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 증명 비치해야죠. 불편사항 연락처 불편사항 적을 수 있는 거 있어야 돼요. 운전자 성명과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행계통도는 버스에 있는 것이지 택시에 있는 것은 아니죠. 택시 운송 사업자가 택시 차량의 바깥쪽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즉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4번이죠.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자의 전화번호, 이런 것은 표시하지 않죠. 관할 관청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의 종류라든가 운송사업자의 명칭은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언덕길에서 안전운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우선 정답만 보면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죠.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16시간 이상의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운수 종사자를 운전 업무에 투여했다. 그럼 과징금 얼마죠? 30만 원. 16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받지 않은 자를 운전 업무에 투입시켰다 그러면 30만 원의 과징금이 붙습니다. 129번입니다. 택시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사회구역에서 사업을 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택시입니다. 근데 손님 한번 남양주에다 실어주고 하루 종일 남양주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40만 원 과태료다. 그래서 정답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만 우선 보면요. 단속경찰을 폭행해서 형사 입건됐다.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단속경찰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됐다. 면허 제시 불이행, 이런 것들은 벌점이죠. 벌점. 신호위반으로 중상 3명 이상 물적 피해 내고 도주해버렸다. 이런 건 전부 다 벌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자 3명 이상이 발생했다. 중상자 1명당 몇 점이죠? 15점이죠. 그러니까 3명 발생하면 뭐예요? 곱하기 3을 하겠죠. 그러면 4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상자 3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1명당 15점이니까 곱하기 3에서 45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버렸다. 벌점 15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 중대한 교통사고. 답만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이 발생한 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복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쭉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치사율이 대부분 운전자가 죽든지 또는 치인 사람이 죽든지 치사율이 어떻다? 높다. 근데 치사율이 낮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틀린 거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음주운전에서 주의하는 것은 뭡니까? 단독사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단독사고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 전봇대 들이받고 죽는다든가 괜히 서 있는 버스 들이받고 죽는다든가 그래서 음주운전자 본인만 사고 나는 이러한 단독사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차량 단독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맞습니다. 주차 중인 자동차 같이 정지물체에다가 들이받는다는 거 충돌한다. 주로 이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전신주 뭐 이런 데다가 들이받고 돌아가신 분 나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정지물체에다가 충돌한다. 정지물체와 충돌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독사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사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치사율이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특징 한번 봐두시고요.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주행할 때 물의 저항에 노면으로부터 미끄러져 올라와서 무리를 미끄러지게 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막현상이라고 그랬죠. 이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인다. 그리고 천천히 간다. 속도를 줄인다. 서행까지는 아닐지라도 속도를 줄인다. 이 두 가지가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하고 타이어 공기압 좀 빵빵히 넣고 그리고 속도를 줄인다. 이것이 수막 현상을 방지하는 예방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 위치로 자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가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명치까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중간지 흉골 아래 중간 지점 이 지점을 가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 거기에서 가슴 압박을 합니다. 1분에 몇 회 정도요? 100 내지 120회 정도. 30번 가슴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하고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안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표지판의 내용이 아닌 것 회사명 들어가죠. 자동차 번호, 운전자 성명 다 들어갑니다. 요금표는 게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메타기 꽂고 가면 나오는 것이지 요금표를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괜찮으세요? 그러고 물어봐야겠죠. 말을 걸거나 말도 못한다 그러면 일단 꼬집어 본다. 아야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걸거나 꼬집어 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거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답으로 인지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데 내 차가 들이받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 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안전거리란 뭐라고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그것을 가리켜서 안전거리라고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제운전을 위해서 가능한 한 도중에 가감 없이, 가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일정 속도다 이 말이죠. 일정 속도. 운전해야 한다. 가감속 없는, 즉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정 속도라고 한다.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것. 일정 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경제운전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운전의 방법은 주로 뭐 시속 몇 킬로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80킬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과속으로 가면 경제운전이 아니죠. 부드럽게 회전한다, 가감속을 부드럽게 한다, 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이건 다 경제운전입니다. 그러나 고속으로 주행한다. 그것은 경제운전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죠. 그래서 0.03%에서 음주운전이 돼가지고 0.08% 미만까지면 어때요? 벌점 몇 점이죠? 100점. 벌점 100점 받고 0.08%를 넘어가면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지문할 때 0.8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잘못됐다고 그랬죠. 0.08이 면허 취소입니다. 0.08 이상이. 정답은 여기서는 음주운전한 최저 기준치 그렇기 때문에 0.03%부터 음주운전입니다. 내리막길 안전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보겠습니다.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해서 운행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해라. 근데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도 동시에 사용해서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출혈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꺼즈 같은 걸 꽉 눌러준다. 출혈이 심하면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압박 붕대로 빼가지고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출혈이 심하지 않다. 출혈이 적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꺼즈 등으로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꽉 눌러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택시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되는 경우도 있겠죠. 한번 다 살펴보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취소해야죠. 이건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받았어요. 택시 운전 자격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복권됐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권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원래는 택시 운전 자격을 받을 수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이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운전 면허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택시 운전 자격도 취소됩니다. 택시 운전 자격도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수종사의 교육 미이수, 교육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뭐죠? 벌점이죠. 그리고 정지되는 거죠.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2번, 3번이 정지 사유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비탈길, 오르막길은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안 됩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도 앞지르기 안 됩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곳에서도 앞지르기 안 됩니다. 그러나 비탈길, 오르막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르막길에서 발발거리는 화물 자동차가 이쪽으로 비켜주고 여기서 앞지르기 하죠. 그래서 비탈길, 오르막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